이 하락 구간이 좀 지나가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이고요. 오늘 영상은 5G가 조금 상승은 하긴 했지만 좀 흥분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이랑 최근에 좀 바이오가 많이 상승을 했고 반도체가 좀 랠리를 한번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의 상승을 좀 보면서 5G가 좀 언제 정도에 다시 상승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약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도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막 이런 그 뉴스들이 좀 공유가 되면서 오늘 증시가 좀 좋을 거라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막 좋진 않았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이미 미국 증시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동안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을 때 너무 급하게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가 나왔을 때는 좀 그 언제 이제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는 혹시 너무 기대감이 다 거의 기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쪽이 좀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5G는 이제 반도체가 떨어지니까 비교적 지수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5G랑 반도체는 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KMW가 좀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다산네트워크상 RFHIC 아무래도 좀 그 RF랑 KM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합의가 되니까 또 화해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것 같은데 다산은 오른 것은 좀 뭐 그 구체적인 명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에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상승폭이 아주 적진 않았고 그래서 KMW가 이제 상승을 좀 했다고 해서 너무 흥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직도 이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벗어났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봉 자체도 아직 이 하락 음봉을 완전히 이제 감싼 그런 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끝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 이제 하락 추세를 완전히 좀 벗어났다라고 말하기는 그런 좀 애매한 상태이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RFHIC가 이제 사투도 RF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계속 이제 하락폭도 조금 적었고 이제 반전형 캔들을 계속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모멘텀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은 좀 거의 다 소멸이 되는 시기여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저는 계속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산존 솔루션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자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상승한 거를 보면은 또 3분기 실적이 조금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살짝 해보긴 합니다. 조금 5G 종목들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의 상승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반도체가 한 4, 50%, 50% 크게 상승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 테스가 7월 8일 날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12% 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뭐 다들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오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가 터진 날이었거든요. 7월 초니까. 그래서 이때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12% 사실상 이 지지선이 있잖아요. 이제 15,000원대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깨는 엄청나게 커다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차트만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어떤 합의가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때는 이제 9%가 넘게 빠졌고 또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여기서 한 번 이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2차 규제에 대한 우려감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7% 넘게 빠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0% 가까이 하락을 한 적이 3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0%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하기까지 무려 그 기간 조정 시간이 3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비추어 봤을 때는 어떤 섹터라든가 어떤 종목이 충분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간 조정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지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산업군에서는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좀 오른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이오 종목도 최근에 보면은 좀 추세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G3 BNT도 단기간에 한 40% 정도 올랐고, 그 ABL 바이오, 제가 최근에 매수한 ABL 바이오도 10% 정도 오른 모습들을 보면 추세가 확실히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 종목을 계속 추적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락이 무려 3개월 내내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또 기간 조정이라는 시간이 거쳤죠. 하락한 다음에 바로 상승을 하는 섹터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큰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많은 군에서는 이런 조정 기간이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는 가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락 추세가 횡보 추세로 좀 바뀌고, 그 횡보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데까지는 좀 이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5G 종목으로 돌아와 보면은, 아까 반도체 사이클이랑 바이오 사이클을 보면은 하락 기간이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있었고, 그리고 조정 기간이 바이오랑 반도체가 한 3달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5G 종목들도 지금 이제 막 하락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예전처럼 10% 넘게 빠지는 그런 구간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간적인 조정,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막 8만 원까지 가고 9만 원까지 가기보다는 좀 충분한 그런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을 두 섹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을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5G 섹터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이노와이리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3분기의 컨센이 이제 49억 정도인데, 지금 만약에 이 49억보다 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들의 이제 종목들이 보통 컨센보다 잘 안 나올 경우에 그 당일의 그 하락률이 한 3% 내지 한 5%는 5% 정도로 보이는 것이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분기의 컨센이 지금 이 49억보다 잘 안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약간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 정도 급락이 생길 가능성도 좀 있다는 판단으로 약간 좀 비중을 축소를 했고, 많이 축소한 건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좀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서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더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물량을 좀 남겨놓은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실적이 좀 과도하게 잘 안 나와서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제 생각엔 이게 다시 이제 4분기랑 내년 2020년을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축소를 조금 한 다음에 컨센보다 실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비중을 다시 좀 추가로 그때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 매도를 했다가 최근 좀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좀 좀 재밌는 그런 종목도 있고 좀 아쉬운 종목들도 있어요. 톱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매수를 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급락을 했는데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좀 상승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덱스터 같은 종목들도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좀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량 매도를 한 뒤에 8,700, 그러니까 전 고점까지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매도한 가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하락을 할 때, 너무 급락을 할 때 좀 비이성적으로 매도를 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할 때가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메지온 같은 종목도 오히려 급락을 했을 때 매수를 했으면 엄청난 수익이었을 것이고,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거의 한 50% 넘는 그런 수익이었죠. 그리고 톱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5G 종목들을 본다면은 급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저는 5G를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너무 다 팔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6개월 뒤에 상승을 한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처럼 다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G 종목들이 지금 손실이신 분도 계시고 좀 하락권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하락 구간이 좀 지나가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종목들의 매매를 보면서 오히려 지금처럼 5G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급락을 했을 때가 좀 분할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5G 상승을 좀 했지만 흥분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를 좀 비추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